한동안 잠잠했던 이 양자 컴퓨터 왜 최근에 급등을 했고 여기서 어떻게 기회를 찾아야 되는지 왜 이렇게 어려운 투자를 지금이라도 주의 깊게 봐야 되냐 여기까지 들으면 빨리 양자 컴퓨터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양자 컴퓨터 생각하면 뭔가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단 말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래도 조금은 감이 오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국내 대표 양자 컴퓨팅 ETF 수익률을 보면은 최근에 좀 많이 올랐어요. 이게 작년 10월 달에 한참 이제 구글 윌로우 발표하고 급등했다가 이제 훅 꺾여가지고 조금 횡보하면서 약간 하락장이었던 양자 컴퓨터 ETF가 올해 3월 말을 기점으로 또 훅 올랐거든요. 이 수익률을 보시면 이 키움 미국 양자 컴퓨팅 ETF가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양자 컴퓨팅 ETF 중에는 제일 오래된 ETF인데 ETF의 수익률이 2026년 3월 31일 11,000원대에서 5월 13일 16,000원대로 그러니까 한 두 달도 좀 안 된 그 기간 사이에 45%가량이 올랐다가 지금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소울 미국 양자 컴퓨팅 탑10 ETF는 수익률의 변화가 더 극적입니다. 올해 똑같이 3월 31일 2만 원대에서 5월 12일 33,000원대까지 오른 다음에 지금 또 좀 빠지는 모습을 보이죠. 한동안 잠잠했던 이 양자 컴퓨터 ETF 주가가 왜 최근에 급등을 했고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기회를 찾아야 되는지 이제 공부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먼저 양자 컴퓨터가 뭐냐부터 간단히 알아야 되긴 해요. 양자의 사전적 정의는 물리학에서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에너지의 최소 단위를 말해요. 이걸 컴퓨터에 적용을 시키면 기존의 고전 컴퓨터가 갖는 특성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성능을 가질 수 있다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기존 컴퓨터에서는 연산의 단위가 비트잖아요. 0 아니면 1로 한 가지 값만 갖는데 양자 컴퓨터의 최소 단위는 큐비트라는 걸로 0과 1의 특성을 동시에 가져요. 이게 뭔 얘기냐? 이걸 어려운 말로는 중첩이라고 하는데요. 이 특성 덕분에 슈퍼컴퓨터도 수백 년 걸릴 암호 해독을 단 몇 분 만에 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설명하면 기존 컴퓨터는 0 아니면 1이니까 만약에 미로를 만났다고 하면은 이제 하나씩 가보고 아닌 것들을 제끼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데 양자 컴퓨터는 이 큐비트라는 게 0과 1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니까 한 번에 위에서 미로를 내려다보고 한꺼번에 문제를 파파파박 풀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확률 통계, 경우의 수 계산을 너무너무 잘하는 초천재, 수학 천재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되면은 양자 알고리즘을 활용을 해서 암호 해석이나 복잡한 시뮬레이션, 또 신약 개발 같은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순식간에 계산하는 그런 일을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양자 컴퓨터 시장 규모는 올해 11조 3천억 원에서 2035년 46조 1천억 원까지 연평균 16%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빨리 양자 컴퓨터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또 이 기술의 얘기와 이게 상용화돼서 돈이 되는 투자의 시점은 또 다를 수가 있잖아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뭐냐? 이 양자 컴퓨터를 구현하는 큐비트라는 애가 너무너무 예민한 거예요. 조금만 삐끗해도 오류율이 엄청나게 증가해서 정확하게 계산 자체가 안 되고요. 또 개발 유지 보수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아니 계산도 정확하지 않은데 비용도 많이 들어? 그럼 너무 효율성이 떨어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큐비트는 이제 만드는 재료나 구현 방식에 따라서 초전도, 이온 트랩, 중성 원자 등 방식으로 나뉘는데요. 이 초전도 방식만 해도 마이너스 273도라는 극저온 환경을 유지를 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실제로 지금 양자 산업은 엄청나게 자본이 투입되는 R&D 단계에서 이 상용화의 초기 단계로 넘어가는 그 지점이란 말이죠. 양자 사업 하나로만 흑자를 내는 기업은 지금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온큐나 리게티처럼 양자 컴퓨터만 전문으로 하는 기업들은 매출 자체는 급성장하고 있지만 연구비가 훨씬 더 많이 드는 캐시 버닝, 즉 버는 것보다 쓰는 게 훨씬 더 많아서 현금이 타서 없어지는 적자 기업 상태입니다. 즉 상용화가 돼서 기업들이 실제로 돈을 버는 구간, 그래서 내 주가도 내 주식도 마구마구 불어나는 그런 구간은 아직 아니라는 거죠. 이런 이유들 때문에 뭐 하나 신기술만 나오거나 아니면 어떤 유명한 인물이 뭐 한마디 했다 이런 내러티브로 인해서 말 그대로 폭
폭등을 했다가 폭락을 하는 전형적인 성장주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실제로 작년 초에 젠슨항 엔비디아 CEO가 양자 컴퓨터가 나오는데 좋기 20년은 걸릴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루 만에 막 30%씩 빠져가지고 이날 3배짜리 레버리지 ETF는 상장 폐지가 되기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양자 컴퓨터 투자는 현 시점에서 쉬운 투자는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최근 양자주들이 다시 들썩이고 있는 이유는 또 뭐냐? 그리고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려운 투자를 지금이라도 계속해서 주의 깊게 봐야 되냐?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그때와 지금의 차이점을 2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엔비디아가 본격적으로 이 시장에 뛰어들었다는 점입니다. 엔비디아가 세계 양자의 날인 올해 4월 14일에 맞춰서 양자 컴퓨터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AI 모델 아이징을 본격적으로 공개를 했는데요. 이 아이징, 이징이라고도 부르더라고요. 이 이징이 뭐냐면 양자 컴퓨터의 오류를 수정하는 데 특화된 AI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이징 보정 기술을 이용을 하면 양자 처리 장치가 내놓은 데이터를 AI가 해석하는 과정을 자동화할 수 있고요. 이 방식으로 작업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아까 말했던 양자 컴퓨터가 오류율이 높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엔비디아의 이징을 옆에 붙여 놓으면 양자 컴퓨터의 가장 큰 문제인 오류율을 낮춰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어려운 이 수학 문제를 푸는 학생한테 그 옆에 붙어 있는 과외 선생님처럼 너 이거 마지막에 계산 실수했어. 이렇게 꼬집어서 그 오류를 수정해 준다는 거죠. 즉 엔비디아의 GPU나 그 GPU 옆에 붙어 있는 메모리가 양자 컴퓨팅의 세계에서도 꼭 필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엔비디아가 이 이징이라는 모델을 내놓음으로써 양자와 AI를 연결하는 다리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기사에서도 제목을 양자 컴퓨터의 윈도우를 꺼냈다.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처음 개발이 됐을 때 이제 아무것도 없는 그냥 네모 상자였다가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운영 체제인 윈도우를 넣은 것처럼 양자 컴퓨터도 이 상용화될 시대에 대비해서 이 엔비디아가 먼저 그 양자계의 윈도우를 깔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째는 AI가 빠르게 발전을 하면서 이 각국 정부가 양자 시대를 대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지난달에 엔트로픽이 내놓은 미토스라는 사이버 보안에 특화된 AI 모델이 그 기폭제 역할을 했는데요. 엔트로픽이 내놓은 미토스가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스스로 찾아내서 해킹에 성공했잖아요. 누가 시킨 게 아니고 AI 스스로 27년 동안 발견하지 못한 결함을 찾아낼 정도로 역대 최강의 성능이었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막 여기저기서 나오고 이 기사도 보면은 괴물 AI 미토스, 애플의 5년 역작 보안 기술도 뚫었다. 애플은 보안하면은 굉장히 또 자존심이 강한 기업인데 이렇게 미토스 AI가 기업들의 보안을 뚫고 있고 그런 위협들이 막 자꾸자꾸 나오니까 각 국가들이 정부들이 이거 뭐야 위험한데? 이거 어떡하지? 그동안에 우리가 쌓아놓은 이 보안 체계가 다 무력화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위협감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AI가 이렇게 보안의 위험, 실질적으로 우리 보안을 위협할 수 있는 존재로 떠올랐는데 하물며 양자를 이용한 해독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래서 실제로 해커들은 지금 HNDL, Harvest Now, Decrypt Later 이라는 용어를 공공연하게 쓰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해커나 적대 국가가 지금 당장은 풀 수 없지만 그 암호화된 기밀 데이터를 일단 가로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쌓아 놓는 거죠. Harvest 쌓아 놓고 그래서 대용량 서버에 저장을 해 놓고 나중에 강력한 이 중첩의 기능으로 양자 컴퓨터가 한 번에 쫙 암호를 해독할 수 있는 강력한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한꺼번에 해독을 하겠다라는 사이버 공격 전략이거든요. 진짜 무시무시하죠. 만약에 이게 정말 현실화가 되면은 이게 뭐 기업의 보안뿐만이 아니고 각국 정부, 나라, 국가가 이제 무력화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이 정부들은 그야말로 현재 비상인 상태입니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지금까지 양자는 언젠가는 쓸 수 있는 기술이었어요. 근데 AI가 실제로 해킹에 성공을 하면서 언젠가는이 아니고 지금 당장 우리가 갖춰놔야 되는 국가 전략 자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각국 정부들은 양자 공격에도 뚫리지 않는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체계의 보안 시스템으로 갈아엎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걸 양자 내성 암호 PQC라고 하는데요. 미국은 2027년까지 국가안보 시스템 전환을 강제했습니다. 또 우리나라도 최근에 국가 보안 인프라를 양자 내성 암호 체계로 전환하는 작업을 법적 의무로 명문화를 했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의무화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기업과 정부가 안 사고 싶어도 사야 된다는 거예요. 양자가 한낱 테마에서 국가 안보 인프라로 격상이 됐다는 의미고요. 다 사야 된다는 거는 그 일을 하는, 그 서비스를 파는 기업들의 매출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런 이유들이 지금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양자 컴퓨터의 지금 시대 상황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양자 컴퓨터 주요 기업은 크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또 양자 보안 기업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드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뭐 아이온큐, 리게티, 빅테크로는 구글, IBM 등이 있고, 양자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또 이렇게 대표적으로 기업이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양자 보안이 제일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양자 내성 암호가 이슈인 만큼 창을 막는 방패 역할을 하는 기업들도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국내에서 최근에 입소문을 타기 시작한 기업이 이 BTQ 테크놀로지스라는 기업입니다. BTQ 테크놀로지스는 2021년에 이제 설립이 됐고요. 시총은 이제 4억 달러 정도 수준인데 우리 돈으로 약 6천억 원이라서 아직 크지는 않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온큐 같은 이제 하드웨어가, 양자 하드웨어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면 당연히 보안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될 텐데요. 이 BTQ라는 기업은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이제 교체하지 않고도 이 소프트웨어 도입만으로 가능한 양자 내성 암호, 즉 PQC 기술을 선점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BTQ 테크놀로지스라는 기업을 좀 더 보면 하드웨어와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전 분야에서 이 보안에 관련한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거대한 양자 컴퓨터 장비가 없어도 이 클라우드 환경에서 알고리즘을 자유롭게 테스트하고 검증할 수 있어서 상당한 비용 절감을 할 수 있고요. 이제 프로덕트도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런 가상화 솔루션이 작동을 하면 고객사들이 쉽게 이제 양자 보안 체계를 갖출 수 있고, 이 BTQ는 고정적인 라이센스 매출을 이제 사스처럼 이제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실제로 상업화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랑도 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지난달 말에는 이제 국내 최초로 이 은행 주도의 양자 내성 블록체인 공동 기술 검증을 진행한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이 대구은행이죠. IM뱅크가 주도하는 이 은행 중심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 구축 모델에서 BTQ의 보안 기술이 사용된다는 거죠. BTQ 테크놀로지스의 QSSN이라는 스테이블 코인 정산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서 이 포스트 양자금융 인프라 프레임워크를 구축을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BTQ는 다우데이터와 같이 양자 보안, 결제에서도 협력을 한다는 뉴스도 지난달에 나왔는데, 이번 협력을 통해서 다우데이터의 결제, 게이트웨이 및 부가가치 네트워크 인프라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이제 뜻입니다. BTQ가 양자 내성 보안 아키텍처와 하드웨어 기반 신뢰 프레임워크를 제공을 하고, 이 다우데이터는 여기에 결제랑 엔터프라이즈 인프라 전반에 거쳐서 이거를 배포한다는 그런 길을 지금 양사가 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빗썸이나 이제 토스처럼 금융 또 자산 플랫폼들이 이 양자 내성 암호 도입을 검토를 하거나 적용하는 흐름이 커지고 있는데, 이제 BTQ는 결제망과 스테이블 코인 인프라 양쪽에서 동시에 연결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번에 강정수 박사님께서 이 산업의 전환기에는 이제 모든 기업을 수직 계열화, 통합 풀스택으로 가지고 있는 기업이 유리하다라는 말씀이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양자 보안 쪽에서는 이제 그런 역할을 BTQ 테크놀로지스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주목할 점은 BTQ가 소프트웨어나 보안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직접 양자 보안 칩 개발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올해 1월 BTQ가 ITRI, 여기가 뭐냐면 대만 산업기술연구원이에요. 이 기관과 이제 협력해서 양자 컴퓨팅 인 메모리 보안 칩을 실리콘에서 구축하고 테스트하기 위한 전략적 협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자 컴퓨팅
플랫폼 안에서 구동이 되는 이 메모리 칩까지도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양자 보안,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결제망까지 이제 모든 것들을 하나로 아우르는 이 풀스택 전략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런 성장 기업에 투자할 때는 늘 조심해야 될 점이 있죠.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는 점이에요. 투자자 개인이 직접 이제 개별 기업에 대해서 굉장한 스터디가 돼 있으면 이제 개별 기업에 정말 야수의 심장으로 내가 묻어두고 나중에 텐베거를 만들겠다라는 이제 자신감이 있으면 투자해도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러 개 이제 그 군을 집단으로 형성을 하고 있는 ETF에 투자를 하는 게 현명한 방법일 수도 있다는 거죠. BTQ 테크놀로지스를 포함하고 있는 ETF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제 국내 ETF에는 편입이 돼 있지 않지만 해외 ETF에서는 캐나다 ETF에도 포함이 돼 있고요. 5개 정도 ETF에서 이제 BTQ를 편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상장된 이 코기 퀀텀 컴퓨팅 ETF에는 4.54% 꽤 높은 비중으로 지금 BTQ를 가져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국내에 상장된 미국 양자 컴퓨팅 ETF는 이렇게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순자산 순으로 3개 정도만 비교를 해서 살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솔 신한자산운용의 미국 양자 컴퓨팅 탑 10이 있고요. 또 키움 미국 양자 컴퓨팅, 그다음에 코엑트 글로벌 양자 컴퓨팅 액티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 코엑트 것만 액티브고요. 나머지는 다 패시브 상품이에요. 상장일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오래된 이제 양자 컴퓨팅 ETF는 키움 겁니다. 2024년 12월에 상장을 했고 다른 이제 ETF들은 모두 다 작년 3월 11일에 한꺼번에 상장을 했습니다. 순자산을 보면 근데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작년 3월에 상장한 솔 미국 양자 컴퓨팅 탑 10이 거의 5천억 원 달하는 수준으로 제일 오래된 키움 거의 2배 정도의 순자산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ETF들은 다 이제 400억 원, 뭐 300억, 뭐 100억 막 이렇게 좀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가지 ETF를 놓고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총 보수부터 보면 신한께 0.86%, 또 키움께 0.77%로 키움께 제일 좀 수수료는 저렴합니다. 이 액티브 ETF는 1.12%, 확실히 액티브니까 보수율이 좀 높죠. 구성 종목을 보시면 조금씩 차이를 느끼실 수 있는데요. 솔 미국 양자 컴퓨팅은 이 제목에도 탑 10이라고 들어가 있잖아요. 주도주에 집중 투자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구성 종목 수가 11개로 가장 작고요. 그 다음에 키움이 21개, 코엑트가 27개입니다. 그리고 상위 5개의 비중도 보면은 차이가 많이 나요. 이 솔 미국 양자 컴퓨팅이 거의 70%를 상위 5개 기업에 놓고 있고요. 키움은 상위 5개 기업이 40% 정도, 코엑트는 48%. 그러니까 키움이 제일 분산으로 이제 골고루 20개가 넘는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성 종목을 제가 조금 더 보기 쉽게 표로 만들어 왔는데요. 구성 종목을 보면 세 ETF 모두 아이온큐가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역시 신한께 18%에 가까운 비중으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 구성 종목 2위부터는 이제 각각 다른 이 전략을 취하고 있어요. 이 솔 거는 구글이 제일 높고요. 키움 거는 마벨, 그리고 코엑트 거는 D-웨이브 퀀텀이 2위입니다. 그래서 쭉쭉 보시면 특징이 있어요. 이 솔 미국 양자 컴퓨팅은 확실히 10가지 종목에 비중을 1위부터 5위까지를 10% 이상 싣고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구글이나 인텔 같은 이제 빅테크들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리고 코엑트도 역시 이 상위 10개 종목 안에 구글이나 ARM, 브로드컴, TSMC 같은 확실히 이제 빅테크 기업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빅테크에서 양자 사업을 비즈니스로 하고 있는 이제 이런 기업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은 양자 이슈뿐만이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인텔 같은 경우는 이제 CPU 수요가 높아졌다 하면 또 주가가 오르니까 그런 빅테크의 어떤 AI 내러티브도 살짝씩 묻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키움 ETF가 가장 이 상위 종목들이 진짜 양자만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들로 채워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는 양자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이 양자를 정말 전문 기업으로 하는 전문적으로 하는 스타트업들에 내가 오래 묻어두겠다 하시는 분들은 키움께 가장 좋을 것 같고 아니야 나는 양자도 좋은데 이제 기존 주도주 이제 AI 주도주 빅테크도 조금씩 가져가고 싶고 또 양자도 역시 아이온큐나 리게티처럼 진짜 주도주들에게
더 집중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솔 ETF로 가시면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물론 매도 추천은 절대 아니고요. 그냥 이런 ETF들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을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수익률을 봐야 되겠죠. 수익률을 보면은 이제 연초 이후 수익률을 보면 이제 코엑트 글로벌 양자 컴퓨팅 액티브가 24.45%로 이제 키움이나 솔의 수익률을 한 8%포인트 이상 차이로 이제 앞서고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액티브 ETF다 보니까 운용 전략을 조금 더 리밸런싱을 이제 좀 기민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올해 들어서 요게 최근 들어서 좀 급등락하는 흐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기민하게 운용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최근 1년 거를 보면은 확실히 이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이제 솔 미국 양자 컴퓨팅 탑 10 수익률이 2배 이상 되죠. 122.27%로 찐 양자주에 투자를 하는 키움, 미국 양자 컴퓨팅 주보다 거의 2배 가까운, 똑같은 양자 컴퓨터에 투자하는 ETF인데도 이렇게 2배 가까운 수익률을 내고 있으니까 여러분 각자 판단을 하셔서 어디에 이제 투자를 하는 게 더 좋을지 이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양자 컴퓨터를 둘러싼 이제 최신 이슈와 또 주요 ETF들까지 이제 알아봤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성장주다 보니 투자를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한 번 이제 몰빵을 하다 보면은 내 마음이 계속 이제 계좌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양자가 미래에 굉장히 산업을 전환시킬 만한 굉장히 큰 이슈다, 테마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내가 여기에 좀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씩 이제 적립식으로 투자를 해 나가는 것을 이제 가장 전문가들은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ETF, 저TF가 도움이 되셨다면 알림, 구독,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까지 뿅!